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건강 같이 챙겨볼 텐데 다이어트들 많이 해보셨죠? 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장 건강을 먼저 챙겨야 된다고 그럽니다. 장 건강 다이어트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고요. 출근길은 어제만큼이나 제법 쌀쌀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 계속된 가운데 영동과 영남 또 전남을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불씨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2월 9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화요일에 다 같이 건강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한 해 계획된 것들 다 이루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모레가 설이니까 그때부터 하는 거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죠. 이제. 아유.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진료실 환경이 좀 변하기를 네. 바라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희망적인 소식들이 자꾸 나오니까 네. 저는 올해 제 소원은 꼭 이뤄질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네.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오늘 아침 주제인 것과 올해 새해 소망이 좀 일치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새해 소망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그래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걸 사실 박미경 원장님이 소망이라고 하니까 네. 보시는 분들이 저게 왜 소망이야 이러실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에 관한 네. 얘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으로 다이어트를 또 꼽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항상 1월 1일부터 다이어트 시작 네. 하시고 1월 1일 되면 설날부터 시작! 네. 매일 이렇게 미루시더라고요. 예,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이잖아. 네. 근데 한 번 더 있어. 3월 2일 입학 시즌. 맞아요. 봄맞이로 이제 하는 거예요. 봄맞이. 아니 근데 건강한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패하시는 게 다이어트 하실 때 칼로리만 신경 쓰시고 네. 이거 칼로리를 너무 많이 먹은 내 탓이야 하고 막 자책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 탓이 아니고 칼로리 탓이 아니고 바로 이것 탓입니다. 장 건강이 안 좋으면 다이어트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네. 아니 그럼 장 건강이라고 하면 잘 먹고 잘 싸야 쭉쭉 빠진다 뭐 이런 원리인가요? 항상 저희들이 장 건강 얘기할 때 네. 이 장내 세균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유익균, 유해균이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네. 건강한 사람들은 이 유익균의 비율이 80%로 훨씬 더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건강하지 못하고 또 유해균이 많은 장 건강을 갖고 계시면은 복부의 셀룰라이트도 많아질 뿐더러 또 대장암이라든지 다른 면역 체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에도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면역력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건강까지도 챙기시려면은 결국 이 장내 세균총의 건강이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장내 좋은 세균이 많을수록 좋다는 건데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옛 어르신들이 흥얼흥얼거리고 노래도 하고 얼굴 표정 좋으면 다 하시는 말씀이 거죠. 아유, 속이 편안한가 보구나 이러시는데 이 속이 편안한 게 장 속에 있는 미생물, 특히 유익균들이 많이 잘 자라줘야 되는데요. 네. 이때 뭐가 되느냐? 뭔가 얘들한테도 좀 먹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아스파라거스나 사과 껍질, 좋은 채소들, 뭐 고구마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 얘네들이 좋아하는 이것의 정체는 채널을 고정해 주시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얘기는 장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고 네. 다이어트를 할 때 장이 건강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신 건데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장 건강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죠. 네, 이분은 작심삼일이 절대 없을 것 같은 분입니다.
48년 동안 외길, 연기 인생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48년 차 베테랑 배우 오미연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잘못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딱 걸어오시는데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맞아요. 네. 저의 기분까지 좋아져요. 아니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도 건강하게 잘 건강하지는 않아요, 절대. 네. 근데 건강해 보이시네요. 보시기에 너무 건강해 보이시는데. 건강해졌어요. 조금 노력해가지고. 아니, 근데 일단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네. 저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여자 오면입니다. 안타 그러시다 바로 그냥. 여전히 말로라도 건강하다고 얘기해야지 여러분들 건강이 이게 전염이 돼서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연기 활동하시면서 바쁘게 보내시죠? 네, 드라마 1월 달에 끝났고요. 네. 지금은 이제 뭐 너나 나나 다 하고 있는 너튜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딱 뵈면 되는 느낌이 네. 어떤 일이 좋아져도 막 척척해지실 것 같거든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살고 있어요. 척척 안 돼요. 아무것도 내 몸뚱어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무슨 척척이에요. 이거 참. 아니 근데 선생님이 다이어트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평생을 다이어트 했다는 조건으로 나왔어요. 성공한 게 아니라 평생 다이어트 하면서 평생 실수하면서 그냥 근데 어떻게든 오늘- 배워보려고. 어느 방송 보니까 뭐 몸무게에 집착하는 뭐 이런 게 나왔던데. 몸무게에 평생 집착한데 사실 이 몸의 모습에 집착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계속 몸무게에 집착했어요. 네. 지금까지. 그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배우들은 리즈 시절의 그런 사진을 집에 걸어놓고 보면서 지금의 안 나하고 봐요. 비교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리즈 시절 사진 있어요? 보죠. 어머 저런 사진 어디서 났어? 너무 예쁘시다. 저 언제예요? 저 언제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놀라셨어요. 어머 야. 저 때는 몸무게 이제 40kg가 목표일 때인 것 같아요. 어머. 뭐가지 보니까 이렇게. 저 초등학교 때 몸무게네요. 초등학교 때 몸무게야? 네. 와. 굉장히 마르셨네. 진짜 말랐었어요. 그래서 40kg가 어떻게 하면 되나 약간 늘 목표였어. 40kg까지 찌우는 게 찌우는 목표였다. 찌우는 게. 찌우는 게. 네, 네. 1kg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 때는. 아니 40kg면 진짜 초등학교 몸무게인데. 그러니까. 진짜 말랐었어요. 저 때 막 38kg, 39kg 이러셨다는 건데. 아니야. 그럼 뭐 다이어트를 하신 거예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 때는 다이어트 아니고 막 살찌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더 이제 장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그다음에 어느 시절 이제 막 잘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다이어트와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그게 거의 한 50대 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평생 다이어트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다이어트를 해오면서 오미연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다면서요. 평생 왜 했겠어요? 요요와 싸움을 요요 때문에. 하고 나면은 조금 있다가 네. 뺐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이제 됐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찌고 조금 있다가 또 찌고 맞아요. 그래서 난 이거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걸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가 사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포기도 해요, 요요일까봐. 맞아요. 네, 걱정 많이 결국 하시는데. 목표는 요요를 없애는 거죠. 네. 빼는 건 해도 다시 원래 나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 그걸 요요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거에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나오는데 재작년에 이스라엘 와이스만 연구소에서 에란 엘리나브 박사가 아주 유명한 논문을 하나 게재를 했었어요. 네. 이 장내에 있는 세균총의 모양에 따라서 요요 현상이 갈린다 이런 연구였는데요.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요요 현상이 많은 쥐 그룹과 그렇지 않은 쥐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그런데 요요 현상이 많이 생기는 쥐 그룹의 이 대장 속에 있는 장내 세균총을 꺼내서 요요 현상이 별로 안 일어나는 쥐에게 투여를 해봤더니 얘들도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의 체중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 기억 현상이 장내 세균총에 갖고 있다는 것으로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게 정말 신기했던 것은 요요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그 쥐들한테 항생제를 투여해서 그 균을 싹 없애버렸더니 네. 요요가 또 없어지기도 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의 체질, 먹는 건 똑같이 했는데도 이 장내 세균총의 변화에 따라서 요요가 생겼다 없어졌다가 다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네이처지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네. 아니 요요 현상이 장내 세균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장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나이가 들면 장도 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노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장내 독소가 쌓인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내 장에 독소가 쌓였다 안 쌓였다 어떻게 합니까? 네, 내 장에 독소가 쌓여 있는지 알아보는 신호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변비와 독한 방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귀가 잦고 냄새가 지독하다든지 아니면 변비나 복통,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장내 유해균이 많으면 방귀가 자주 나오고 냄새가 지독해지고요. 또 바나나처럼 예쁜 대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토끼똥이나 염소똥처럼 동글동글 건조하고 힘들게 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왜 묽은 변으로 설사를 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방귀는 그냥 이렇게 소화되고 뭐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 방귀에서 조금 맞습니다. 이게 독소랑 관계가 있어요. 네,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은 맞는데요. 장내 유해균이 많아서 독소가 쌓이신 분들은 정상에 비해서 방귀를 무려 5배나 많이 낀다고 하고요. 그만큼 유해균이 많고 장의 리듬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음식물이 그 속에 오래 머물게 돼서 부패가 되겠죠. 그래서 자꾸만 이 독한 가스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이 장 건강이 제일 좋대요. 남편은 방귀 낀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끼면 그렇게 이렇게 막 난리가 나요. 이게 사실 이제 하루에 몇 번 끼는지 그리고 얼마큼 심한지 이걸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을까요? 야, 이 김혜선 씨 장 속에 독소가 쌓인 거 아닌가 걱정도 좀 되는데요. 세상에. 네, 하루에 방귀의 양을 측정을 해봤더니 한 10회에서 20회 정도를 정상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500cc에서 1500cc. 네, 그러니까 큰 우유팩으로 하나에서 1.5리터 정도의 만큼의 부피에 아유, 방귀를 끼게 됩니다. 할 일이 또 하나 생겼네. 네. 바늘 정자를 몇 번 하나 해야 되나? 방귀 횟수 쓰는 거. 이렇게. 끼면서 그죠? 근데 사실 저희가 다이어트 하면은 변비가 가장 이게 따라 붙잖아요. 네.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그 힘들어하는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미경 원장님이 변비 탈출을 위한 특급 비법을 오늘 공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변비 탈출을 위한 특급 방법, 바로 올바른 자세를 배워야 되는데 네. 오늘 제가 혜선 씨한테 이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로 이동? 네. 앞으로 정말 모시고 한번 앉으세요. 해볼게요. 네. 비법이다. 네. 의자가 놓여 있고 의자가 발판이 있고. 있어요. 아유, 잠깐 네. 혹시 이게 그 변기인가요? 변기를 대신할 의자를 준비했습니다. 아, 자, 보통 때 우리가 변비가 있을 때 좀 신경을 안 쓰는 게 바로 자세지만 자세 하나만 고쳐도 편하게 변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혜선 씨는 평소에 어떤 자세로 변을 보세요? 저는 사실 화장실에 가면 휴지는 없어도 핸드폰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많이들 저래. 그렇죠. 휴지가 없으면 어떡해요, 저거. 풍겼었지. 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예. 보통 핸드폰 다 들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수그리고 계실 텐데 이 자세는요, 변이 통과하는 직장 항문 통로를 구부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변이 더 통과하기 어렵고 힘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변비는 없는데. 그래서 독한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잔변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3스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벌린다. 벌린다. 네, 다리를 어깨 너비 정도로 편안하게 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높인다예요. 그래서 뭘 높여주셔야 되면 혜선 씨 지금 발끝이 떠 있네요, 좀. 좀 원래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받쳐드릴 거예요. 네네. 네, 이렇게 뭐 한번 받침이 받쳐보세요.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이제 뭐 집 앞에 가시면은 이런 변기 발받침대 같은 거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런 거 사셔도 좋고 편안한 받침대를 이용하셔서 발 밑을 받쳐주시면 무릎 높이가 ong덩이보다 살짝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자, 그래서 편안하게 발 밑에도 힘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울인다입니다. 기울여. 네. 제가 아까 숙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수그리게 되는 것보다는 척추가 편안하게 좀 펴진 상태, 중립 상태에서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네, 이렇게 기울이면서 팔꿈치를 무릎 쪽에 대서 이렇게 무게를 더 받쳐주시면은 훨씬 더 하복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네. 밑에 쪽에.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힘이 잘 받으면서 이 자세는요, 치골 직장근을 이완시켜서 대변이
나가는 통로를 직선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힘도 잘 받을 수 있고 잔변감이 남지 않은 훌륭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혜선 씨 어때요? 자세히 해보시니까? 그 자세로 그대로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방송 도중에 나가도 되니까. 네, 자, 효과 지금 좋은데요? 요 자세 이제 알려주셨는데 또 쾌변을 위한 지압점이 있대요. 네, 그것도 마저 알려주시죠. 네, 핸드폰 대신에 우리가 손을 놀지 말고 또 쾌변 스위치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팔을 타고 올라가는 이 경락. 이게 바로 대장경락입니다. 네. 대장경락의 중요한 두 개의 경혈점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합곡혈입니다. 자, 합곡혈. 합곡혈. 자, 눌러주시면 그거 되고요. 소화 잘 안 될 때. 네. 막 이럴 맞아요. 때. 맞아요. 합곡혈의 의미가 음식물의 통과 시간을 빠르게 합니다. 대변도 그래서 아래로 잘 나가게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팔을 살짝 기역자로, 니은자로 구부려 보시면 여기 주름이 끝나는 부위가 바로 곡지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또 꾹 눌러주시면 아이고. 네, 여기가 또 대장 스위치가 되는데 근데 여기 누르면 좀 아픈데? 네. 아파요. 맞아요. 아파요. 다 앞부분일수록 아픈데도? 여기도 장독소가 아프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더 거니까. 적극적으로 눌러주시기 그런가요,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핸드폰은 아직 내려놓으시고요. 배고프고 그런가? 여기 합곡혈과 곡지혈을 눌러서 대장경락을 잘 소통시켜 주시면 여기하고 여기. 굉장히 시원한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네. 꾹꾹 눌러주면 되는 거잖아요. 시원하면서 예. 오늘 뭐 저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갈게요. 예, 잊지 마세요. 자, 쾌변을 위한 자세 그리고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이거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장 운동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장 운동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장 교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네. 장 운동이 촉진되려면 이 골반의 자세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걸을 때도 항상 골반이 약간씩 흔들리면서 장요근 같은 것들을 쓰게 네. 되거든요. 골반 안쪽의 근육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장 운동도 잘 되고 우리가 조금 전에 가르쳐 주셨던 이런 자세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나의 골반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골반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운동법으로 운동을 해서 교정을 먼저 하는 것이 장 건강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골반에 비틀어져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편안하게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발바닥이 양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네, 그래서 발바닥을? 네, 쭉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최대한 기울여 보고 안장다리 하듯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한쪽 발은 돌아가는데 한쪽 발은 좀 덜 돌아가고 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걸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지금처럼 오른쪽 다리는 잘 안 돌아가고 왼쪽 다리는 많이 돌아갔죠. 네. 이런 식이라면 오른쪽 골반이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양쪽의 각도를 체크해 보시고 정확하지 않다면 내 골반이 틀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방법도 하나의 체크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은 쭉 펴서 구부려 주시고 반대쪽으로 다른 쪽 다리를 받쳤을 때 양쪽의 각도가 비슷하게 유지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양쪽 이렇게 해서 골반이 바깥쪽으로 조금만 벌어져 있다 그러면 양쪽이 좀 차이가 보이죠. 한쪽 엉덩이가 들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내 골반이 어느 쪽으로 틀어져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이거에 맞게 트레이너와 상의해서 이걸 교정할 수 있는 걷는 운동법 또는 평상시에 앉는 자세부터 교정을 하시면 장 건강 운동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을 먼저 접근하시기가 쉽습니다. 또 할 일이 생겼네, 집에. 지금까지 하는 거 너무 많은데 집에 가서 또 해봐야 되겠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진짜 장이랑 연관됐다고 생각을 안 네. 했어. 미모랑 관계돼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오미연 씨도 장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도 늘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이거 실천을 한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보고 와서 하나하나 얘기를 좀 나누죠. 안녕하세요. 저 배우. 아우, 제가 벌써 50여 년을 일했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또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건강 비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를 만나러 오면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영상의 주인공을 만나러 바쁘게 달려가는 제작진.
드디어 그녀의 뒷모습이 보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데뷔한 지 5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활기찬 모습의 그녀. 얘네들은 이제 다 내가 좋아하는 식물들이고요. 남들이 버린 거 모시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정도 들어서 제가 늘 사랑하는,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힐링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이제 노인이어가지고 다 옛날 거 앤틱이에요. 앤틱, 사람서부터 다. 건강 비결을 찾기 위해서 집안을 관찰하는 제작진. 이 모습을 지켜보던 미연 씨가 직접 나섰는데요.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시니까 정말 우리 집에 보물이 이건가 보다. 언뜻 봐도 10개는 좋게 넘는 요리병. 이게 다 뭡니까? 요거는 효소예요. 이 효소가 음식을 하고 그러면은 직접 설탕을 먹는 것보다 이 단맛이 효소화된 단맛을 먹으면 우리 몸에 흡수도 좋고 여러 가지로 뭐 음식 맛도 달라요. 굉장히 고급진 단맛도 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음식을 먹어보고는 나도 효소를 담궈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걸 만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거의 10년 된 것 같아요. 만들어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절대 못 줘. 딴 거는 선물을 줄 수 있어도 요소는 못 주겠어. 하지만 오늘만큼은 손뜻 내어주는 미연 씨. 이건 만든 지 9년이나 됐네요. 요거는 무슨 효소냐면 야생초를 직접 우리 부부가 산에 가가지고 한 80여 가지 좋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다가 지금 담근 거고요. 별 맛이 안 나죠? 그 맛이 안 나는데요? 그게 이제 효소가 잘 된 거예요. 아, 정말요? 예. 중간에는 막 술 맛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먹으면 막 취하는 것 같이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다 지나고 이제는 단순한 맛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다양한 건강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미연 씨. 그녀가 이렇게 건강에 신경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36살에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고 또 우리 딸을 낳으면서 우리 딸이 또 뇌문 수술 또 우리 또 둘째 아이가 또 아토피 뭐 그래서 음식에 신경을 안 쓰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활을 하나를 그때부터 연구하게 된 거예요. 오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오면입니다. 최근엔 몸소 터득한 건강식 레시피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그녀. 건강을 살리는 오미연의 요리 비결. 그것이 궁금하다. 오미연의 건강 요리 첫 번째, 뿌리 채소 밥. 뿌리 채소는 껍질을 벗기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이 닦는 거예요. 껍질채 먹는 게 되게 이 열매들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껍질 안에 영양분이 많다고들 학자분들이 그러시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껍질을 사용하거든요. 깨끗이 씻은 쌀 위에 잘게 자른 뿌리 채소를 얹고 밥물을 맞추면 끝. 그리고 밥물은요. 제가 요거는 갈대잎을 우렸어요. 염증이 좀 난다 싶으면은 요런 갈대를 우리고 이 마 같은 거는 뭐 너무나 그 장에 좋은 거 아시죠? 소화도 잘 되고요. 또 이게 다이어트. 뭐 장에서 뺄 거 다 빼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는 거죠. 보기 좋은 밥이 몸에도 좋다? 먹음직스럽게 완성된 뿌리 채소 밥에 이어 또 다른 음식을 만드는 미연 씨. 오늘은 아주 간단한 묵국을 끓이겠습니다. 무도 굉장히 섬유질도 많고 그리고 장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디아스타제 많은 거 아시죠? 소화제. 적은 재료로 담백하게 끓이는 오미연식 묵국의 포인트는 들기름은 맛을 위해서도 물론 넣는 거예요. 묵국에 들기름 넣으면 맛있어서. 근데 들기름이 이제 열에 약하다 그러니까 그냥 넣고 볶는 거보다는 무에다가 이제 입히는 거죠.
좋은 소금을 쓰면요 또 맛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소금은 간수를 빼고 조금 사다 놓으시고 오래 있다 사용하세요. 정말 좋은 맛이 납니다, 음식. 옛날 묵국 맛이 납니다. 이따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박하고 담백한 건강 요리로 완성한 밥상. 식사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을 함께 먹는 이 시간이 부부에겐 가장 소중한데요. 우리 남편은 약간 육식이 좋아해. 집사람이 요리는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생선이나 고기 땡길 때 있는데 당신은 맨날 고기 하니까 아예 자기가 좀 힘들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은근히 짜증나죠. 그럴 때는 그냥 나가서 누구 하나 불러가지고 그냥 고기만 막 먹고 와. 정답게 식사를 마친 후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건지 주방을 떠나지 못하는 미연 씨.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소금 덩어리예요. 배찬 게 굉장히 안 좋대잖아요, 장에. 그래서 이걸 소금을 기와장처럼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배에다 얹어주면 배에다 이러고 자요. 애장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애용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따뜻한 소금 찜질은 장 운동을 돕고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인데요. 제가 수지침을 배웠거든요. 근데 요 손바닥 안에 여기가 장기예요. 여기 누르세요. 변비나 설사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손바닥 지압. 우리 예전에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 이러면서 이렇게 해줬잖아. 근데 그리고 장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갑자기 배가 싸르르한데 화장실 없고 막 급할 때 일단 급한 불은 꺼요. 더워라. 장내 세균을 도와주는 양식입니다. 장이 안 좋아요, 사실. 변비가 됐다가 설사가 됐다가 막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유산균 도전을 한 거지. 장내 균을 좀 도와주려고. 화장실에 가면은 그 모양이 달라져요. 소화도 잘 되고요. 또 이게 다이어트. 그래도 이런 거 먹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몸을 건강하게 가꾸며 노력하는 그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음식도 꾸준히 먹어야 되고 생활 습관도 꾸준히 좋게 해야 되고 한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삶을 현명하게 꾸려나가는 배우 오미연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꾸준함을 네. 첫 번째로 꼽아주셨어요. 그리고 꾸준함을 직접 실천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요리도 잘하시지만 네. 보다 보니까 병원 가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차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보면서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얻는 것보다는 지키는 게 더 힘들다라고 하는데 네. 그 지키시는 이 외모를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장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너무 에너지가 좋으세요. 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뵐 때는 항상 눈빛을 먼저 뵙는데요. 네. 오늘 오미연 선생님 저희가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이 눈빛이 살아 있으시고 집중력이 너무 좋으신데 이 보니까 일상생활 중에 그런 게 다 묻어나시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자세가 네. 그게 아마 전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아닐까. 장 건강 챙기시려고 이것저것 또 신경도 쓰셨잖아요. 그러게. 그것도 대단하시고요. 박 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선배님 몇 학번이세요? 혹시 한의대 나오셨나요? 아니 실천만 하신 게 아니라 공부를 어쩜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경혈점 지압에다가 뭐 무 드시면서도 디아스타제 있는 거 아시죠? 하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실천도 열심히 하는 맞는 건강꾼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VCR 보면서 박미경 선생님이 조금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배우 오미연의 장 건강 관리 비법 3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운동. 꾸준한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건강을 잃은 사람이야. 내가 살다 보니까. 늘 건강한 사람은 내 건강 얘기해도 별로 안 듣더라고요. 예, 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잘 듣는 사람은 늘 나랑 똑같이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서 제가 그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예. 교통사고 나가. 사실 그전에도 약했어요. 근데 건강을 확 잃어버린 건 교통사고 나고 나서 그랬고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온 가족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저도 안 좋은 데다가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는 걸로 잘 안 되니까 꾸준히 운동해야 된다는 게 네. 우리 남편이 막 너무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남편이랑 잘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고 그때부터 꾸준하게 운동을 했다. 맞아요. 네. 사실 이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었는데 6주 정도 이 운동을 시켰더니 이 유익균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 네. 결과도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의 양도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장내 미생물이 좋아진다는 그런 특이한 연구 결과도 있었죠. 네. 정말 운동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운동 부탁해요. 행운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화요일의 여자. 행운쌤입니다. 자, 오늘은 생활 속에서 장 건강 튼튼하게 지키는 방법 운동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나오십시오, 두 분. 네. 눈 마주치고 하겠습니다. 눈 마주치면 나가요. 눈 안 맞추려고 그랬는데. 눈 맞췄어. 자,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 총 3가지 동작을 배워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동작은 트위스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몸속에 노폐물이라든지 독소라든지 가스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분들 서비스로 뱃살과 옆구리는 그대로 덤으로 빼드립니다. 좋다. 네, 옆으로 팔 쭉 뻗어주시고요. 네. 자, 몸통은 반대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래서 트위스트예요? 그렇죠. 트위스트! 트위스트! 아, 세상에. 이거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살짝 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혜선생님이 어떤 쌤입니까? 재밌게! 빨리. 야, 이거 재밌겠다. 쫙쫙 펴주시고요. 장을 틀어서. 좋습니다. 변비에 완화되는 자세예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너무 자세가 좋으십니다. 역시 자기관리. 자, 살려드릴게요. 네. 아유, 잘하는 척 하느라고 힘들다. 생각보다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쉽고 재미있는 동작이고요. 네. 자, 두 번째 배워볼 동작은 캐자 운동입니다. 캐죠? 뭘 캐요? 감자 같은 거. 우리 캐야지. 캐요? 뭘 캐요? 캐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캐논점 자극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캐자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 캐논점 배꼽 위에 여기를 이제 자극해서 하는 건데요. 손바닥을 이제 가위가위보 했을 때 보로 딱 펴시고 이 배꼽 주변을 조금 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무릎은 이제 계속 반동. 살살살살 신호를 주시면 되고요. 때리실 때 첫 번째는 세게, 두 번째는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너무 아프겠다. 오늘 정말 저 오늘 100% 화장실 갑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요. 자극을 주시면서 처음에는 세게, 그리고 어떻게? 약하게. 대신에 이제 다리 반동 주시면서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좋습니다.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하고 있어. 네, 좋습니다. 네. 간격이 중요합니다. 다양하게 자극을 주셔서 이제 세게 약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배울 동작은요. 발로 차 동작입니다. 네. 발로 쳐? 발로 차. 추는 것 같아. 이 동작은 우리 그 소화기관을 담당하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인데요. 옆으로 보여드리자면 차라고 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축구공 차듯이 앞으로 차잖아요. 이게 아니라 땡이에요, 땡. 이게 아니라 네. 발 뒤꿈치를 살짝 이제 접으시고요. 무릎은 펴셔야 돼요. 쭉 핀 상태에서 접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로. 앞이 아니라 아래로. 쭉. 아래로. 쭉. 찍찍찍찍찍찍찍. 좋습니다. 발로 차 운동. 무릎 관절 괜찮을 때 저거. 관절 조심해야 돼요. 아직은 괜찮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머님들 좀 약간 무릎이 안 좋으시고 힘드시다 하신 분들은 벽을 잡고
천천히. 천천히. 의자를 잡고 천천히. 제 속도에 너무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즐기시면 되고요. 제 그 박자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머니들 횟수 제한 없이 즐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반대쪽이 서운하니까 반대쪽도 함께 아래로 터는 거네. 쭉 맞습니다. 쭉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지금 모두 정리가 됐네요. 네.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나게 우리 여러분 몇 개를 해야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횟수 제한 없이 즐겁게 음악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제발! 순정 준비! 4, 3, 2, 들어서! 아니, 천천히야. 천천히. 천천히. 처음엔 천천히. 자, 어머니들 익숙하셔야 되니까 이제 빨리 가자! 와, 오늘 잘하시다. 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맞자! 야, 빨리! 알아요. 여러분. 여기가 해도 되는 거 알아요? 좋아요. 자, 두 번째. 어깨 넓이. 자, 준비해주세요. 방향 조절해야 돼, 우리. 경기 바짝 차려요, 어머니. 자, 어깨 넓이. 무릎은 반전 계속 쉬면서 쭉 캐논. 자, 준비. 가자, 세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아이고. 좋아요, 잘한다, 잘한다. 세게, 약하게. 나 목이 아파. 좋아요. 자, 옆에 들어서. 자, 발로 차, 발로 차. 3, 2, let's go. 자, 반대. 자, 마지막. 준비. 시작. 내가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했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운동도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집에서 해주시고요. 네. 혈자리도 잊지 마세요.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퇴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하면 진짜로 이 아랫배에 뭔가 네. 신호가 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해봤잖아요. 처음에 트위스트부터 뭔가 꾸룩꾸룩 하기 시작해요. 뭐 이게 꽈주니까, 그죠? 이렇게 트위스트 하면서 뭔가 네. 신호가 확 와요. 아니, 그리고 이거 했는데, 이거 하니까. 아니 순서를 보니까 이런 거에 장을 뒤틀어가지고 살짝 자극한 그렇지, 다음에 그렇지. 네. 때려가지고 얘를 놀래키고 그 다음에 발로 차면서 밑으로 나오게 계속. 야, 안 나올 수가 없어. 100%입니다. 오늘 제대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박 원장님 알려주신 대로 앉는 거야. 밖에서 하면 큰일 날 운동이에요. 네. 앉아서 누르는 거야. 그죠? 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야, 오늘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이제 화요일마다 저희가 운동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TV 보시면서 그 앞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홈 트레이닝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네.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열정적으로 보여주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네. 화요일 날 이제 생방송 끝나고 집에 네. 가면 목이 그렇게 아파요. 아니 또 화요일 방송하면 혜선 씨가 운동하기 전과 운동 후가 목소리가 바뀌어요. 이제. 아이고,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생기를. 네. 이게 역시 장 건강 관리 비법에서 첫 번째가 꾸준한 운동이었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그 소금찜. 네. 난 이거는 강추해드리고 싶어. 왜냐면 이 장이 나쁘니까 제가 실제 장이 나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가 늘 차. 요 위에서부터 요 아래까지 이렇게 만지면 거의 냉동실 같아. 네. 그래서 배가 따뜻해야지 건강하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제가
우리 한증막 같은 데 가면은 왜 소금방이나 이렇게 소금찜질 네. 하잖아요. 네네네. 옛날 어른들이 그 소금 주머니에다가 아픈 데다 이렇게 얹고 그랬어. 네. 그런데 내가 마침 이런 게 이게 소금 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이거 맨날 어부바 하는 거야. 앞으로 어부바, 뒤로 어부바 했는데 이게 다 빵꾸가 나도록 다 네. 근데 이거 없으신 분들은 네. 집에서 여러 부직포 요새 그 국물 내는 육수 내는 주머니 같은 거 있죠, 있죠. 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비법을 굵은 소금. 공개하겠습니다. 오. 소금입니다. 네. 천일염이네요, 소금을 그냥. 이렇게 넣어요. 굵은 소금이에요. 네, 네. 소금이 그 열을 유지하는 그런 또 그런 것 그런 짓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묶어서 꽁꽁 묶어서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밑에를 딱 묶으시면 안 돼. 이렇게 위에를 살짝 누르세요. 이렇게 좀 해가지고 넓게 살 수 있게. 네. 그래야지 이제 요게 소금이 펴지면서 요거를 이제 배에다가 얹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 묶어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찜질하시고 묶었다 치고 네. 이렇게 해서 레인지에다가 네. 2분에서 한 3분 정도만 딱 하세요. 아,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는군요. 좀 뜨겁게 하려고 오래 하면은 또 이런 게 탑니다. 근데 그렇지. 집에 부직포 없으면은 이런 천들 못 쓰는 거 집에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대충 실로 꼬매셔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를 만드셔서 뜨겁게 해서 딱 얹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너무 한 딱 10분만 얹으면은 이렇게 열이 이렇게 후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배를 만져보면 배가 되게 따뜻해져 있어요. 네네. 하루에 그냥 아무 때나 내 배 만져가지고 좀 차다?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 이렇게 누우면 을씨년스러울 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 네. 그러면은 이렇게 만지면 배가 차더라고. 그럼 난 얼른 이걸 가져가서 2분 동안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뜨겁게 해가지고서는 배에다 이렇게 탁 얹고 그냥 몸이 따뜻하게 요즘 같은 때 아주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예. 아주 이건 우리 애보다도 이뻐해내고 아니 이렇게 안고 소금 다니면서. 찜질이 건강에 또 장 건강에 이렇게 좋은지는 몰랐네요. 네, 정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복부 비만 네. 환자분들 보면은요. 살이 많으니까 왠지 따뜻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배꼽 주변에 손을 대보면 안에서 꼭 찬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장에 어떤 운동성도 떨어지고 유해균이 많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쪽을 단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랫배에 소금 찜질을 해주면 이런 장의 운동성도 좋아지고 유익균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예. 되고요.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 지금 오미연 씨께서 왜 잠이 잘 온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갱년기가 되면은 이 장 건강 안 좋아지고 아랫배는 차가워지면서 거꾸로 열은 또 위로 올라와요. 네. 그래서 얼굴 뜨겁고 잠 잘 안 오고 하는데 이럴 때 소금 찜질 아랫배에 해주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 소금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죽염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게 1200도로 얘를 가열하거든요. 그래도 소금은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1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도 문제가 없으시니까 좀 뜨겁게 하셔도 괜찮고요. 다만 지금 이제 부직포를 쓰셨는데 나는 좀 더 뜨겁게 하는 게 좋으시다. 이런 경우에는요. 면으로 된 면직 같은 경우를 해서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뜨겁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장 건강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뭐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따뜻한 수건이라든지 뭘 이렇게 다른 걸 이용해서라도 몸의 체온을 좀 올리는 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수건 가지고도 많이 해봤는데 지금 소금이 진짜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게 열이 생각보다 좀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져요. 수건이. 그러니까 저 소금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배 아프면은 할머니들이 아유 그냥 우리 애기 엄마 배 손은 아파 약손 그 배를 이러면서. 이렇게 쑥쑥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따뜻해지면은 배 근처에 있는 장이 이렇게 슬슬 풀리면서 화장실 가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엄마 손은 약손이 옛날에 원적 진짜 개선을 이게 어머니 손에서 뭐가 나와. 그리고 어머님이 바쁘실 땐 그래요. 아랫목에다 배 대고 있어 그러잖아요. 옛날에. 뜨뜻하게. 근데 그거 희한해. 어머니는 이렇게 문대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버지가 문대주시면 야 가자.
그러니까 은근과 끈기로 온도를 올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냥 몇 번 야 바쁘다 가라 그래. 아, 근데 아버지 왜 그러셨지 했는데 저도 그러고 있어요. 됐다 가라 이러세요. 야, 잠은 나 빨리 자, 너. 아유 참.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비법은 자, 프리바이오틱스. 아까 뭐 드시는 게 그거였나? 그거 꾸준히 뭘 드시고 계시던데.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보고 뭐 시래기도 예. 끓여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그냥 의학 과학의 힘을 빌려야 되겠더라고요. 네. 아니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라고 장이 건강해야 다이어트도 된다 뭐 이런 얘기 항상 들었었거든요. 네, 물만 먹어도 살찌고 뭐 해도 살이 안 빠진다면 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장내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살고 있는데 유해균이 많을수록 살찌기 쉬운 체질이 되고 요요가 되고 잘 안 빠져요. 근데 그 이유가 유해균이 많을수록 신진대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기 쉬운 상태가 되고요. 또 당분이나 지방 같은 그런 영양소를 쏙쏙 잡아먹어서 과도하게 흡수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되고 메탄가스를 뿜어내서 음식물의 통과를 천천히 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 안에 오래 머물면서 그 안에서 또 칼로리를 뽑아내요. 그래서 그만큼 살이 더 쉽게 찌게 되고요. 결국 체중 감량은 유익균을 줄이는 데 영향을 받거든요. 특히 5kg 이상 체중 감소를 하시려면 유익균의 비율은 올리고 유해균의 비율은 감소시키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실험용 쥐에 유익균과 유해균을 넣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실험도 있었죠. 그러니까 세균을 완전히 장내 세균을 완전히 없앤 쥐한테 정상적으로 건강한 쥐의 장내 세균총을 넣은 그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비만인 쥐에서 꺼낸 이 장내 세균총을 각각 주입을 따로따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완전 무균 상태에서 양쪽 그룹에 이 균을 투여받게 된 건데 정상적인 균을 투여받은 그룹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반면에 비만균, 비만이었던 쥐에서 받은 장내 세균총을 투여받을 때 엄청나게 살이 쪘던. 비만주가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장 속에 균 하나 때문에 다 바뀌게 됐죠. 요거를 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유익균과 유해균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먹는 게 다르거든요. 두 개가 먹는 먹이가 다른데 유익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장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걸 싹 다 흡수하고 우리한테 필요 없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화장실에서 보내야 되는 것들만 장으로 내려가면 유익균들은 그걸 먹이로 삼아요. 근데 유해균들은 뭐냐? 우리가 먹는 거하고 똑같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엄청 많이 먹어서 소화 흡수 용량을 넘어가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얘들이 이제 잔치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필요 이상으로 자꾸 먹게 하니까 살이 찌는 거라서 실제로 유해균 때문에 살이 찌는 건지 내가 살쪘기 때문에 유해균이 많은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이 이렇게 나쁜 균들이 많아지게 되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방구 냄새도 안 좋아지고 살까지 찌고 정말 다양하게 나쁜 일을 이 유해균들이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다이어트 하면 뭐 S라인, 이 보여지는 몸매만 관리를 했었었는데 정말 이게 장내 그것도 이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도 장내 그 유해균이 많으면 소용이 없다는.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로요, 비만인 사람과 정상 체중인 사람의 장내 세균을 분석을 했더니 비만인 사람의 장 내에는 이 비만균, 뚱보균으로 알려진 퍼미큐티스 균은 많고요. 또 유익균인 박테로이데테스 균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정상 체중의 임산부와 과체중 임산부를 대상으로 장내 세균총을 본 그런 검사 결과가 있었는데 과체중인 경우에 유해균의 비율이 정상 체중의 여성들보다 높았고요. 유익균의 비율은 낮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 영상을 준비했었는데요. 이 자석들을 준비를 해서 한쪽은 유해균, 한쪽은 유익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철가루가 중간균 정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유해균의 숫자가 많아서 세력이 유세할 때는 중간균이 유해균 쪽에 자석이 더 많이 붙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유익균 쪽의 세력을 더 많게 만들어 놓으면은
유해균 쪽에 붙는 철가루는 좀 줄어들고 유익균 쪽에 더 많이 붙어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이 중간균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유익균과 유해균 중에서 더 우세한 쪽으로 편향되게 분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내 세균 환경이 개선돼서 역전되면 유익균이 87%로 확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다이어트 하기 전에 나빴을 때는 유해균이 확 나빠서 그거에 한 80% 이상 되기도 하니까요. 내가 어느 쪽으로 조금만 더 균형추를 움직여주면 그쪽으로 중간균들이 확 가서 붙으면서 훨씬 더 좋은 장내 세균총으로 한 번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뭐 80%다 70% 이렇게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약간의 균형점만 이동해주면 확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하고 똑같네. 센 그렇죠. 쪽에 가서 붙는 거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다이어트 최고의 적이 뭐죠? 음식. 그냥 음식인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다이어트를 실패하기는 가장 최고의 적은 식욕이거든요. 식욕. 자, 그런데 우리가 식욕인데 살이 잘 빠지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자꾸 먹고 싶어 하면은 좋게 되는데 안 좋은 것만 자꾸 먹게 하잖아요. 아까 제가 유익균과 유해균이 서로 먹이가 다르다고 했는데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는 우리한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인데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게 치킨, 피자, 밥 그냥 우리가 먹는 그 살찌게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해균이 많아지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얘네들이 식욕을 불러요. 자꾸 먹어. 살찌는 거. 왜? 당신이 살이 찌더라도 나도 그 음식이 좋아. 그렇기 때문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자꾸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음식도 음식이지만 사실 뭐 음주 많이 하거나 흡연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좋아하는 게 뭐 단짠. 뭐 맵짠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은 맵짠, 그러니까 아주 매운 거 이런 음식들 좋아하잖아요. 불닭, 불막 들어가는 거. 그런데요, 매운 거 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운 걸 먹었어요. 언제 또 힘들죠? 화장실 가서. 이거 무슨 얘기냐? 매운 성분은 소화 분해가 되지 않고 입에서부터 바로 이제 화장실까지 계속 내 장을 타고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균을 자꾸 죽여. 매운 것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애들이 장에 들어가면요. 장에 있는 뭐 유해균도 죽여주겠지만 유익균까지 싹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힘들게 키운 유익균들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단짠. 달고 짠 것들은 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유익균들을 없애주고 유해균들을 자꾸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달짠이나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걸 먹는 것들이 결국은 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줄고 하는 거에 결코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뭐 항생제 같은 거 많이 먹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좀 항생제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1000명 중에 32명 정도는 거의 매일 항생제를 먹고 있다. 이런 통계 결과도 있고요. OECD 평균하고 비교해봐도 1.6배, 1.63배 정도가 더 높은 항생제 사용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의료진들의 노력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항생제 사용이 나쁜 점은 이 장내에 있는 유해균도 죽여버리지만 유익균까지 모두 다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실험용 쥐를 통해서 했던 실험들이 다 항생제를 통해서 장내 세균총을 다 없앤 실험지들이거든요.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좋은 균까지 다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오남용도 조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익균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익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여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유익균들의 먹이, 유해균들은 싫어하는 거. 네. 이런 먹이를 잘 공급하는 게 장 속의 유익균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알고 있어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 그렇죠. 맞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은 알아서 유익균들이 그걸 먹고 증식을 하는데, 자, 얼마나 증식을 하느냐. 실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성인들이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어요. 4일 만에 유익균의 일종인 비피더스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잘 못 자라거든요. 그런데 얘가
7,900만 마리에서요 12억 5,800만 마리로 무려 15배나 단 4일 만에 증식하는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또 그리고 뭐가 있냐면 모유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영아들이 모유를 먹게 되면 엄마의 모유를 통해서 비피더스균과 같은 또 락토바실러스균과 같은 좋은 균들이 자꾸 들어와서 장이 좋아지는데 이 모유를 섭취하지 못하는 영아들에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모유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비피도 유산균이나 락토바실러스균들이 증가했다는, 즉 장 건강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얻은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유해균은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익균이 이제 우세해지면 그만큼 유해균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건데요. 실제로 평균 연령 73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프리바이오틱스 섭취했을 때 유해균이 14일 만에 비율이 40%까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저희 앞에 지금 이게 있어요. 아까 그 드시던 그건 모양인데 네. 프리바이오틱스 맛이 어떤지. 자, 맛있어요. 어머, 맛있죠? 그건 맨날 먹을 수 있겠다. 맛있네. 그게 이제 왜 맛있냐면은 프리바이오틱스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이 프락토올리고당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단맛을 내요. 달아요. 그런데 맞아. 입에서만 달고요. 우리 몸속에서는 설탕 같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좋은 거기 때문에 달다고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맛있는데. 손주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내가 먹을 거 자꾸 간식을 먹어. 저도 있거든요. 챙겨 먹는데 제가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 난 다 이런 맛인 줄 알았어. 너무 맛있다. 네. 요걸로 뭔가 준비된 사진도 있지 않아요? 예, 일단 이렇게 장내에 이렇게 좋은 유산균의 먹이를 넣어주면은 장내 유익균들이 늘어나고 뭐 좋아진다 이런 건 아는데 이게 또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눈으로 보는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 동그란 이 곳에 점들이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저 점이 뭐냐면은 균이 증식했다라는 증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왼쪽에는요, 유익균만 있고 먹이를 주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오른쪽은 유익균의 먹이까지 준 경우, 두 개를 비교했더니 먹이를 주니까 역시 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만큼 많이 잘 자랐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험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먹이까지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유익균이 많아지면 체중이 좋아진다는, 체중을 좀 감량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관련된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 BMI가 26 이상인 과체중인 사람들에게 한 12주 동안 하루에 한 12g 정도의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를 한 그룹은 1.03kg 정도의 체중이 감소했는데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0.45kg 정도 체중이 늘기도 했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8g 정도의 프리바이오틱스를 어린이들한테 먹여봤더니 한 12개월 정도를 먹였더니 BMI가 먹인 그룹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먹이지 않은 그룹은 BMI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과체중 쪽으로 변화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를 적절한 용량으로 한 12주에서 12개월 정도 섭취하는 것에 따라서 체중 감량 효과 또는 체중이 적정한 체중으로 유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이어트 할 적에 우리가 이게 포만감이 지금 오래 가야지 또 먹고 싶은 생각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먹을 때 그 포만감이 좀 유지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이 됐는데요. BMI 지수가 18.5에서 27.4. 이건 뭐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에게 2주간 매일 16g의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섭취한 균은 그렇지 않은 균에 비해서 포만감 증가가 더 컸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먹고도 배불렀다. 네. 그리고 공복감도 감소했다. 즉 오래 지나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장내 유익균이 많이 늘어나면 화장실 가기도 편해지겠네요. 네, 편해지죠. 실제로 만성변비 환자 20명에게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인 프락토올리고당을 섭취를 하게 했더니 70%에서 변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것을 수분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데요. 물
물 2리터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면 염증성 장질환이 완화되고 배변의 빈도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달달해서 먹기도 좋고요. 네.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요. 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나 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이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중에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것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네네. 이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것은 장 점막 세포 사이에 일정한 그 손상, 그러니까 장염 같은 손상 때문에 세포들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면서 이 독소의 유입이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새는 장증후군, 그래서 장누수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누수증후군이 발생하면 유해 물질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서 간이나 폐나 또 콩팥, 심지어는 뇌까지도 안 좋아지는 신체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산균 같이 유익균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섭취하는 유익균이 오히려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서 더 안 좋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무작정 이 세균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이미 잘 정착해서 활동하고 있는 세균들, 이미 내 몸속에 있는 좋은 유익균들이 훨씬 더 번창할 수 있도록 그 먹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장누수증후군 환자에게서는 오히려 더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익균을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혹시 뭐 항암 치료나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도 프리바이오틱스를 이제 섭취를 하면은 그게 혹시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외부의 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넣어주면은 내 면역력이 그걸 컨트롤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항암 치료 직후이거나 자가 면역 질환처럼 면역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 좀 조심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균 자체를 넣어주는 거는요. 실제 미국 FDA에서 보고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장기 이식 환자라든지 항암 치료 환자 이렇게 면역 억제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유산균 섭취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심각한 경우에는 균혈증이나 폐혈증으로도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주어서 간접적으로 늘리자 이 정책을 취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신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경우에 프리바이오틱스 섭취가 도움이 될까요? 예, 일단 뭐 유산균을 내가 꾸준히 잘 섭취하고 있는데도 장 건강이나 변비 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네. 경우에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의 추가적인 섭취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산균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위산이나 소화액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럼 얘가 살아서 장까지 가야 되는데 살아서 장까지 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갖다 손 치더라도 얘들이 거기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으면 그걸 먹고 얘들이 힘을 내서 거기에 좀 잘 정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죠. 예, 일단 너무 적게 드시면요, 먹이가 적기 때문에 유익균들이 별로 효과가 미비하고요. 네. 또 너무 많이 드시면은요, 설사와 복통과 같은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인 하루 4g 정도를 꼭 지켜주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 건강에 대해서 함께 해봤는데요. 시청자 퀴즈 나갑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 증진을 위해 제한된 식사나 운동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요. 특히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지난주 정답은 흑염소였습니다. 현재 하단 자막과요, 또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미연 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 건강 관리 잘하시고 좋은 연기 보여주십시오. 오늘부터 장 박사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장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춥더라고요. 네. 근데 괜찮아진다고 그러죠? 이번 주는 따뜻할 거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날씨가 낮부터는 풀린다고 네, 하는데요. 네. 출근길은 여전히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